그리고 책임을 많이 미연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한국전쟁을 치른 지 15년. 북한과의 대치 상태도 심각했다. 하지만 의용군을 파병한다면 안보의 부담은 덜 수 있었다. 의용군 파병 안엔 경제적인 이점도 고려됐다. 당시 실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그리고 의용군 파병은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의 전투병력들을 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베트남에 보내면은 이것이 바로 외화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군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을 치루었던 이 병력들이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년 1월,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의용군을 보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을 보낼 것. 이 메모에는 이 월남전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정부는 이 안보나 경제 문제와 함께 파병의 명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월남전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도 이를 언급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불아파 제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월남전쟁을 대단히 비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의 인기는 대단한 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은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가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며 UN 총회에서 중립제국의 지지 획득에 절대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한국은 UN 가입을 위한 아주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월남전에 파병을 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거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 즉 민간인 자원부대를 보내자는, 그래서 파병에 대한 책임을 덜어보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은 건설공병지원단과 그 자체 경비부대 등 2,000명의 정규군 파병안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책 결정권자들은 왜 이 의용군 파병안을 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2차 월남 파병안이 논의됐을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 도서관을 찾았다. 파병안이 상정된 1월 25일 국회회의록. 당시 제안 설명자로 나선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자체 경비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2,000명을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를 밝히고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 그 명분이 첫 번째로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자유우방의 도움에 보답한다는 국제 신의 차원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 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한국의 제2전선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보 동맹국이었던 미국을 도와서 미국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런 세 가지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건 파병안이 쉽게 통과되긴 어려웠다. 인도적인 차원의 파병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본격적인 군대의 파병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파병이 앞으로 전투부대를 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를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파병의 대안으로 의용군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의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면서 의용군을 파병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은 국방장관이 밝힌 정부의 입장은 의용군 파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규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솔이 어려우며 사상자나 행방불명자가 났을 때 보상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의용군을 하려면 굉장히 그게 또 말이 쉬워 그렇지 복잡합니다. 법적인 의용군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부상당하든지 하면 그 처우를 어떻게 하고 그게 보통 또 현역 군인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또 그런 것을 미국 측에서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파병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 개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존슨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당시의 국제적인 월남전쟁에 대한 인식은 첫째가 무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로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전쟁이라, 독립세력, 독립운동 세력 간의 전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미국의 직접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적인 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비판하는 국내외의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 미국은 우방국들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다. 존슨 미 대통령은 전 세계 25개 국가에 친서를 보내 월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보다 많은 깃발을 월남 땅에 펄럭이게 한다는 이른바 모어 플렉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 요청에 응한 나라는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정규군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방국들의 참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 즉 전쟁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 지원군의 형태로 봤을 때는 마치 불황자 집단 내지는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집단으로 그 취급이 될 수 있지만, 정규군이 갔을 때는 한미 동맹 관계에 의한 그 군사적 조치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국가적인 대의 명분이 살 수 있지만, 지원군의 형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하나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박 대통령도 의용군 파병을 고집하지 않았다. 진짜 박 대통령으로서 전명 돌파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역시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아주 정규군 같다고 보내자고 생각한 거고, 본인.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득도 오히려 많지 않는가. 그 정도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의용군